쭉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제 봉하마을에 갔을 때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이 공식 수행원도 아닌데 왜 같이 갔냐. 야당에서는 이른바 비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걸로 다시 좀 시끄러워졌는데요. 오늘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제2부속실 그러니까 과거 영부인을 관리했던 이 청와대 내 제2부속실 얘기가 좀 나왔는데 글쎄 대통령도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을 해보겠다. 물론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신설 다시 부활시키는 걸 검토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대통령은 이제 취임 한 달이 조금 지났지만 대선 때 했던 공약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은 아마 꼭 지키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죠. 그 윤 대통령이 그 영화관 가서 그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이 국정이나 어떤 객관적인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을 흔들리게까지는 하지 않기를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바랄 거예요. 예. 제2부속실 폐지했지만 엄연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예우라든지 김건희 여사요. 어떤 예.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2부속실을 만들 필요는 없고 현재 있는 부속실 안에 그 배우자를 담당하는 팀을 만들면 되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할 때 그 백악관의 경우에는 그 Office of First Lady 그러니까 영부인실이죠. 거기에 직원이 한 11분 정도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근무하실 때 청와대 직원이 그 500명 가까이 됐는데 당시 백악관 직원이 한 400명 됐으니까 제2부속실 인원이 아마 10명 저는 넘었을 거라고 봐요. 공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례를 참고를 해서 처음에 지금 보면 한 기본적으로 만약에 팀을 꾸린다면 3명에서 5명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직 그 코바나 콘텐츠 직원 해서 2~3명은 뭐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5명 정도 해서 미국 퍼스트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비서실장이 있고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제2부속실장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필요 없고 공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의전이라든지 일정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갖춰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봉하마을도 그렇게 팀을 갖춰서 갔으면은 그 회동 자체는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런데 구설수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우리 관영숙 여사의 회동도 많이 가려졌는데 아직은 이제 팀이 안 꾸려서 그렇다고 보고 이 문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야당에서도 사실은 제2부속실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얘기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거리냐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하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을 만들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왜 나쁜지 모르겠거든요. 그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소한 것들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갖다가 나쁜 이미지 뒤집어 씌우려는 비호감 전략이잖아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글쎄요.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뒤에 제2부속실 만들어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계속 비호감 전략을 야당에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진중권 전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윤석열 공약이라는 것이 일단 대선 기간 중에는 어떤 표를 소구하기 위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소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실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또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뭐 당장 폐지할 것 같이 얘기했지만은 그게 또 국회의 협조 사항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 월급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것도 했지만은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떤 이렇게 계단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행돼야 될 문제인데 당장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요. 이 부분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 뭐 공약 뭐 영부인 뭐 쓰지 않고 제2부속실 폐지한다라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그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집에만 계시면 아무 필요 없죠. 당연히 필요 없고 근데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적 인력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도 말씀하셨듯이 처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은 당연히 이거 다 대통령 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대통령들. 뭐 대통령 경험도 처음이지만 제2부속실에 없는 경우도 처음이기 때문에 뭐그 그럼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건 네.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그 한 30년 정도 이 영부인실을 다 운영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속실을 만드셔서 차라리 공적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저는 좀 그 야당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가 좀 의아해요. 김건희 여사에게 예, 예를 들면 뭐 집에만 있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는 뭐 해줄 게 뭐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는 대통령실이요. 대통령실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박홍근 의원은 아니지만 박지원 전 원장이나 원장이라든가 박홍근 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까지 나와서 뭐 굉장한 관심을 계속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언론도 좀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예. 그런 느낌은 처음이니까 아마 이게 정권 출범하고 처음이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으니까 뭐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과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만약에 보도된 대로 무속인을 계속 데려다니는 게 아니었다면 그러면 뭘 그렇게까지 문제를 계속 삼으면서 그걸 정쟁으로 만드는지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할 게 많잖아요.